안녕하세요. 가상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금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가압류 외관 제거는 관제인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채무자의 최근 주거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7년에서 2001년도에는 보증금 3천만원 동생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2001년, 2003년도에는 무보증 쪽방에서 월세 30만원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2003년에서 2009년도에는 무보증 마찬가지 쪽방 월세 25만원,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도에 무상거주 동생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534만원 월세 7만원. 그 다음에 채무자는 96년에서 98년까지는 육상 운송 주선업 어떤 땡땡 운송회사의 대표였습니다. 89년부터 이제 2001년까지는 또 상담소도 대리점을 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9년 이후로 일용직 파견업체 직원으로 특별히 하는 일은 일용직 직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는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이제 10년간 사실상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자녀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지만 모친과 어머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함께 전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총 3억입니다. 12명의 채권자가 있고요. 최대 채권자는 개인 채권자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대부분이죠. 자산관리공사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지만 이거는 한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서모씨, 지모씨, 이모씨 금액이 4,300, 1억 1,500, 2천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채무자의 명의 재산은 이제 이 상가가 경매 중입니다. 지금 남부지방법, 그 당시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여기서 이제 경매 배당금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경매 배당금이 나왔는데 배당금을 찾는데 한 1년 이상 걸리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가압류 외관을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당시에 남부법원하고 중앙법원하고 서로 대립되는 바람에 제가 대법원에 질의해신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이제 수시로 실무자가 바뀌면 판사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실무관이 바뀌면 참여관이 바뀌면 공탁계 직원이 바뀌고 이러면 또 수시로 아마 가끔 드러납니다. 이게 5년명의 채무자 재산은 이제 임의 경매해 갖고 상가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재산은 93년식 엘란트라 이거는 시세가 없죠. 거의. 파탄 시kim의 원인은 사업의 경영 악화와 사기 피해를 당함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결국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당시에 10년 전에 벌써 이미 이혼했죠. 이혼은 이혼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이 중요한데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 현황 남부지방법원 2011 타경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 2,200만원 당초 4,600만원을 했으나 잦은 유찰된 끝에 2,200만원 정도의 낙찰된 경우에 대비하여 관제인은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저당권자 이모 씨가 1996년 900만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지모 씨 아까 그 채권자 목록에 나왔죠. 3천만원은 채권자 송달 불능 확인. 채권자지만 송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96년하고 이 가압류된 채권은 10년 이상 된 채권이에요. 지금 2010년이거든요. 그럼 시효 완성. 96년 근저당은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말소가 되면 시효로 소멸되면 부종성 때문에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고 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인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안이 여기서 보면 추후 채권조사 시 부인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가장 근저당일 경우. 그 다음에 조사확정재판에서 부인을 하면 조사확정재판에서 이제 관제인이 그 채권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저쪽에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때 관제인은 부인의 항변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부인권을 소송으로만 소제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변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인권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주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배당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이 중에 가장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일부 채권자만이 배당의 가압류권자로 참가하였고 자산권리 행사하고 보증보험이다. 현재 채무자가 체납한 국세가 없으며 구청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금 등 재단 채권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고도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경매 진행 경과를 살피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1,000 얼마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2년. 그때 이제 보조인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 핑퐁 되는 바람에 외관을 제거해라. 외관 제거이 불효하다. 그 다음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냐 마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열받아가고 대법원에 이제 질의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뭐 또 다른 반개적 쟁점이 있었는데 모친이 단독으로 협의 분할 상속하여 2002년 9월 20일 취득한 이제 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 됐죠. 10년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할이 좀 문제가 크다. 채무자 몫이 좀 있다면은 부인 소송을 할 수가 있죠. 10년 내니까. 588제곱미터. 크진 않죠. 한 200평 좀 안 되죠. 170평? 임의하로 채무자의 진술로는 조부의 묘소가 소재한 선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주 묘소의 존재 여부, 정확한 가액 여부를 파악하여 부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부인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안 했고 결국 이 경매 배당금을 이제 했고 다만 이때 제가 이 가압류를 말소하는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부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채권을 아마 다 부인을 해버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죠. 경매배당금 수령해서 파산단에 편입했고 얼마를 편입했나 여기 나오죠. 있네. 1,410만원. 이게 이제 최종 계산 보고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지 계산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0 갖고 서울시 구로구 체납 재산세 냈고 그쵸? 129만원. 나머지 갖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면책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면책. 특별하게 뭐 재산을 은닉한 게 없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경매가 가끔 경매에서 이제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면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슨 소송이 걸리고 배당이소라든가 이런 사행위 소송이 병합해서 제기되지 않는 한 통상 경매 배당금 수령하는데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물론 낙찰이 잘 돼야 되죠. 제가 지금 신림동에 있는 그 바닥 상가 그거는 한 2년째 지금 이번에는 누군가가 낙찰이 됐는데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돈을 안 내면 다시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낙찰이 됐으면 빨리 끝날 텐데요.
결국 이제 경매도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